어디에 생기느냐라는 걸 보는 거고,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근의 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을 분리시킨다라고 해서. 나중에 니네가 이제 고2 때, 아니야, 고1 후반부쯤 되겠구나. 우리가 이제 선행을 하고 있으니까. 근의 분리 부분을 이제 뭔가를 또 배우고 있을 때 거기서, 야, 여기서 근의 분리가 쓰여라고 하면 여러분은 여기서 오늘 배우게 되는 이 내용들을 떠올리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을 어디에 위치시킬 거냐라는 것을 볼 건데, 어쨌든 기본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이다 라고 하는 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은요. 요놈의 근은요. 2차 함수 요놈의 x절편과 같죠. 이해되십니까? 앞부분에서 이미 했었었죠? 그죠? 똑같은 개수를 갖고 있는 2차 함수의 x절편이랑 같다. 두 근이. 이해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뿔 3이라고 되어 있어. 요놈의 근은요. 1하고 3인데 얘랑 똑같은 개수를 갖고 있는 2차 함수를 만들어 줬을 때 요놈의 x절편과 같다 이 얘기예요. 당연한 거죠? 그죠? 예, 요 내용이 기본적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용을 할 거고,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근의 위치를 판별해 보도록 할게요. 근의 위치를 판별을 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세 가지가 여기 있는 세 가지예요. 다 복사를 일단 해놓고. 우리가 이용할 건 총 3개다. 판별식. 판별식이 어떻게 되느냐? 판별식 쓸 거고. 그 다음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경계에서의 함수값. 걔를 따질 거고요. 그 다음 축의 위치. 근데 어떤 축? 대칭축을 얘기하는 거야. 대칭축. 오케이? 대칭축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 가지를 봄으로써 근의 위치를 판별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두 근이 왜 이래? 야. 두 근이 P보다 클 조건. 그러면 우리가 함수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쳤을 때 그러니까 똑같은 개수를 갖고 있는 함수를 만들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방정식이 있잖아.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 요 놈의 두 근이 똑같은 개수를 갖고 있는 요 함수를 그렸을 때 자, p라는 값이 여기 있다면 두 근 알파하고 베타가 오른쪽에 위치해야 되는 거 맞냐 틀리냐? 맞죠? 이렇게 돼야지 두 근 알파하고 베타가 p보다 큰 거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사용하는 게 이제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판별식을 쓴다 그랬어. 왜냐면 자, 근이 일단 두 개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겠죠. 근데 이게 서로 같은 두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다른 두근일 수도 있어요. 서로 같은 두근도 두근은 두근이니까 두근두근 하니까 웃기다요. 두근은 두근이니까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시면 돼요. 어쨌든 실근만 나오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요거를 판별식에 쓰는 건 일단 여러분이 이해를 했죠. 어쨌든 두 실근이 나와야 되니까 얘도 조건식으로 우리가 사용하겠구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야, x절편이 여기에 생성되는 2차 함수 포물선을 우리가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그죠? 맞죠? 그럼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이때 사용되는 게 이제 뭐냐면 경계에서의 함수값 두 번째 p라는 경계예요. p보다라고 했으니까 p를 경계값으로 쓰는 거야. 그럼 p에서의 함수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사용하는 게 fp가 그러니까 p에서의 함수값이죠. 이게 얘가 양수다라는 걸 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p가 양수다라는 걸 쓰셔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또 뭘 쓰느냐 축의 위치. 자,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축이 어디 있어요? 알파하고 베타 딱 중간에 있겠죠. 얘가 축이죠? 그죠? 대칭축. 맞아? 근데 이 대칭축의 이름이 뭘까요? x는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대칭축.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요 이차함수의 대칭축은 이름이 뭐예요? x 이퀄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그지 않아?
기억 안 나요? 안 나십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대칭축이라는 거 기억 안 나요? 복습을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대칭축을 x 이퀄 3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아니, 꼭지점이 3,4잖아, 얘들아. 3,4잖아요. 그럼 여기서 아래로 보려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그럼 얘가 대칭축이잖아. 어머? 3. 그럼 요 놈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 거야? x 이퀄 3이라고 부르잖아. 왜?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x의 값 3이에요. y 값에 상관없이. 그지? 즉 꼭지점의 x 값을 읽어주는 게 대칭축 아니야? 그지 않아? 혹시 몰랐던 친구는 지금 알아두시고요. 꼭지점의 x값을 읽어주는 게 대칭축입니다. 그러면 꼭지점의 x값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오는데? 봐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라고 돼 있는 놈을 꼭지점의 x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가면 얘가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이렇게 바뀌는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니는 이것만 보라고. 그래서 내가 2차 함수 제일 처음에 얘기해줬을 때 중3 때도 얘기하고 고1 때도 얘기하고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 거에서 꼭지점의 좌표는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다. 단 대칭축의 위치는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놈 때문에 그래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거 외워두라고요. 알겠습니까? 꼭지점의 x값은 마이너스 2a분의 b.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가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알겠냐? 의심이 되시면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든가요. 아니면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 2차 함수 부분에 분명히 있어요. 알겠죠? 마이너스 2분의 b입니다. 됐어요? 대칭축의 위치가 x는 마이너스 2분의 b인데 즉 요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b에 해당되는 값이라고요. 걔가 p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p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b가 p보다 크다라고 하는 축의 위치가 설명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요 세 가지가 두 분이 모두 p보다 클 조건에 해당되는 조건식들이에요. 요 세 가지를 동시에 다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돼?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자, 문제를 하나 살펴볼게요. 문제를 보시면, 필수예제 3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제예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4a 마이너스 3 이퀄 0의 두 근이 있을 거란 말이야. 두 근이 있는데 그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요. 어쨌든 두 근이 1보다 큰 근. 그러니까 누구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허수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잖아. 그지? 허근을 가지고 누구보다 크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허수는 대소비가 불가능하니까. 그럼 어쨌든 허근이 아니라 실근이라는 거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이용해야 될 게 뭐예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이용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뭘 이용할 거야? 경계에서의 함수값. 경계가 얼마야? 1이야. 봐봐. 얘를 갖다가 함수로 만들어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1이 되고 두 근이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알파, 베타. 그지? 그럼 1에서의 함수값이 어때야 돼요? 양수해야 되잖아요. F1이 양수. 이걸 쓴다고요. 됐어? 됐어? 근데 조금 세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아래로 볼록인지 확인하시고 가세요. 아래로 볼록인지 확인하고 푸는 거야. 아래로 볼록 아니면 마마마 곱해서 양수로 만들어준 다음에 가는 거야. 알았니? 그 다음 세 번째. 뭐라 그랬죠?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가 누구? 경계값 1보다 크다. 1의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풀면 어떻게 되는 거야? 판별식. b제곱마 4ac인데 짝수니까 짝수 공식 쓰면 되겠죠. a제곱, 그러니까 b제곱이 a제곱이잖아요. 그래서 b 프라임, b 프라임, b 프라임, a죠?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a가 1이고 c는 4a 마삼이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어? 그럼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뿔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요거 2차 부등식이잖아. 그럼 얘 풀어버리면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요. 그죠? 이해됐죠? 네. 그럼 첫 번째 거 푸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거를 풀면 칸이 좀 좁다. 칸이 좀 좁다. 이렇게 풀 줄 알았으면 좀 넓게 할 걸. 쏘리. 다시 쓸게.
두 번째 거는 뭘 풀어요? 두 번째 거는 경계에서 함수값 F1이 양수다를 쓸 거예요. 1을 집어넣어 보세요. 1 들어갑시다. 1 들어가면 1-2a 플러스 4a 마 3이 0보다 크다. 그럼 얘를 풀어주면 어떻게 돼? 2a 마이너스 2인데 넘어가면 2가 되고요. 그럼 a는 1보다 크다가 나오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범위. 됐니?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범위 갑시다.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럼 마이너스 2a가 2죠? b는요? 마이너스 2a죠? 얘가 1보다 크다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뭐야 이거 약분하면 a가 1보다 크다잖아. 그래서 1번, 2번, 3번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를 이 문제의 답으로 써주면 된다 이 얘기야. 알겠어? 그럼 어떻게 돼? 얘 셋 다 겹치는 범위가 뭐예요?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죠? 수직선이 얼른 그려봐. 얘가 1이고 얘가 3인데 이게 1층 1번 조건, 그 다음 2번 조건은 뭐야? 1보다 크다. 2번 조건, 3번 조건 1보다 크다. 1, 2, 3 중 다 있는 게 뭐야? 3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죠? 됐죠? 그래서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두 분이 모두 누구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이 세 가지를 이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됐죠? 넘어갑시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우리가 또 보셔야 돼요. 두 분이 모두 P보다 작을 조건이야, 이번에는. P보다 작을 조건인데 P보다 작을 조건은 여기서 뭘 사용하느냐? 역시 똑같아. 판별식 뒤에 보고 경계에서 함수값 축의 위치를 사용할 거야. 그럼 자, 다시 복사를 하죠. 다시 봐야 될 수 있으니. 잠깐만. 자, 두 분이 모두 P보다 작을 조건은 어떻게 그려줘야 돼? 두 분이 모두 P보다 작을 조건. P보다 작을 조건이에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있을 때 얘가 P라고 한다면 두 분은 알파하고 베타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네. 맞죠? 얘가 알파고요. 얘가 베타고요. 이해되시죠? 근이니까. 그럼 첫 번째로 이용하는 거 판별식 똑같이 이용해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왜? 두 근 나오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이용되는 거고. 두 번째 뭘 써야 돼요? 경계에서의 함수값. 자, 경계값이 P거든요. P일 때 나오는 함수값이 어때요? 0보다 크죠? 그럼 자, 요거는 두 근이 모두 P보다 클 조건이랑 똑같이 쓰는 거 아니냐? 그지? 뭘로 구별해? 세 번째 걸로 구별하는 거예요. 축이 어디가 있어요? P 왼쪽에 가 있잖아요. 축방 마이너스 2분의 B라고 하는 축의 방정식이 P보다 작다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1번과의 차이점이야. 뭐가 달라? 똑같고 뭐가 달라? 축방, 대칭축의 위치가 P보다 큰 쪽에 있냐 P보다 작은 쪽에 있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돼요? 됐죠? 됐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렇게 있을 때 얘가 P라고 쳐봐요. 근데 두 근이 P보다 클 조건을 해주고 싶다라고 쳐봐.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이쪽에 그려야 되는데 일단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쓰면 어디가 됐건 간에 여기에 두 개 다 있든 아니면 여기 하나 있든 아니면 여기 두 개 다 있든 어디가 됐건 간에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라는 뜻이야. 근데 교점을 어느 식으로 만들어줘야 돼? 이쪽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럼 이쪽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경계에서 함수값이 양수이면서 축방을 오른쪽으로 가져오면 되는 거야. 자, 해봐. 경계에서 함수값이 양수라고 쳐봐요. 그럼 요점 지나는 2차 함수 포물선을 그릴 건데 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게끔 그릴 건데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경우는 요거하고 요거 두 가지밖에 없어. 근데 내가 P보다 두 근이 크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얘를 보는 거잖아. 그럼 얘하고 얘를 구별하는 방법은 축방이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요걸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구별하는 게 세 번째 걸로 구별이 된다라는 거야. 그 외에 나머지 얘네들은 똑같다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P보다 작을 조건 요 세 가지로 똑같이 문제에 나오면 똑같이 풀어주시면 돼. 각각 부등식을 풀어서 겹쳐지는 범위를 답으로 써주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뭐냐면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조건이야.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조건. 자, 얘는 자, P가 여기 있어.
그럼 두근이 한 근은 왼쪽에, 한 근은 오른쪽에 생기는 거죠. 그지?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다 봐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 봐야 될 것 같지만, 다 볼 필요까지는 없어요. 여기서는 딱 하나만 보면 돼. 경계에서 함수값이 음수면 되는 거야. 경계에서 함수값이 음수로 딱 잡혀 있으면, 내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가, 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봐봐. 생각을 한번 해봐. 얘가 P인데, P의 함수값이 음수예요. 그럼 아래로 볼, 요점 지나는 아래로 볼록 그래프를 그려봐. 어떻게 그리든지 간에 이렇게 그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얘가 되건 간에 무조건 자 P보다 작은 근 하나랑 P보다 큰 근 하나 이렇게 두 개 나오잖아. 얘라고 친 다음에 역시 P보다 작은 근 하나랑 P보다 큰 근 하나 이렇게 두 근 나오잖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P의 함수값이 음수다라는 것만 사용하면 P보다 작은 근 하나, P보다 큰 근 하나 이렇게 두 개 근이 나온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조건들 다 필요 없어. 판별식도 볼 필요 없고요. 그죠? 판별식 왜 볼 필요 없을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에서 얘네들 중에 음수인 근이 적어도 하나가 나왔다면, 음수인 함수값이 있다면, 얘네들 y값들 중에서 음수인 게 하나가 있는 거죠. 이 y값이 음수야, 음수. 음수. 그러니까 얘가 머시기 컴마 마이너스 5 이렇게 됐다라고 쳐볼게요. 얘 마이너스 5인 지점이죠. 그러면 x축은 어디가 있어? 요 위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함수값 중에 음수인 게 하나라도 있다면 실근이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무조건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해돼? 그죠? 그래서 함수값이 음수이다라는 걸 이용하는 순간 판별식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축의 위치는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뭐가 될지 모르니까 얘는 볼 필요 없는 거고 축의 위치. 그러니까 얘 하나만 보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얘 하나로 다른 놈들은 볼 필요 없이 얘 하나로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라는 조건이 사용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판별식을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함수값을 음수로 갖는 놈이 어느 한 지점이라도 있다면 x축은 두 점이랑 만나게끔 그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돼? 됐냐? 이게 그래블리 내용 전체예요. 알겠어? 그럼 마지막 네 번째 거는 뭐냐? 네 번째 거는 1번하고 2번을 짬뽕한 거야. 두근이 P보다는 큰데 Q보다는 작다 이 얘기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 세 조건을 다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잘 봐. D가 일단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당연히 사용해야 되겠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왜 두근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P에서의 함수값, Q에서의 함수값 둘 다 양수야. P에서도 양수, Q에서도 양수 나오는 거야. 그 다음 축방이 어디 있어야 돼? 축방이 P하고 Q 사이에 있어야 돼. 왜냐면 봐봐. 일단 실근 나오는데 P에서도 양수고요. Q에서도 양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양수니까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 아니지. 이렇게 그릴 수도 있죠. 좀 거지 같지만 포물선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P에서도 양수, Q에서도 양수 되는 거고 두 근 나오는 거잖아. 근데 PQ 사이에 두 근 나오는 거야? 아니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축방이 여기 있으면 안 돼. 축방이 가운데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게끔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두 근이 나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알겠냐? 축방의 위치도 PQ 사이라고 하는 걸로 어쨌든 여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를 짬뽕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수업 내용 전체예요. 많이 어렵진 않죠? 좀 그럭저럭 할만하죠? 어렵냐? 할만하냐?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제. 자, 필수예제 34번은 아까 풀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K보다 작을 때 35번은 여러분이 풀 수 있을 것 같아. 조건식을 봐봐. 여기 풀이과정처럼 1번, 2번, 3번 다 쓰는 거야. 1번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2번 경계함수값이 양수다. 3번 축의 위치가 얼마? 1보다 작은 쪽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풀어줄게. 알았어. 얘는 풀어야겠다. 쏘리. 자, 봐봐.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m 이퀄 0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을 때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1보다 작은 거니까 어쨌든 실근 나오는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써야 되겠죠. 한 배씩 씁시다. b제곱 9 마이너스 4ac 그럼 얼마야? 4 곱하기 2 곱하기 5m 그럼 얼마? 40m인가요? 그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쓰시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풀어야지. 그럼 얘 풀면 어떻게 돼요? m은 40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됐냐? 그 다음 두 번째 갑시다. 경계수 함수값 F1은 0보다 크다.
아래로 볼록인 거 확인하고 적용하라 그랬어요. 알겠죠? 아래로 볼록 아니면 양변에 마마 곱해서 해야 돼. 그럼 경계에서 함수값 1 들어가봐. 그러면 2 마이너스 3 플러스 5m이 0보다 크다. 그럼 m은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면 1 되고 5분의 1보다 크다가 나오죠. 됐죠? 쟤왜 마이너스 3이에요? 네? 잘못했어요? 뿔3인가요? 아, 그렇군요. 제가 미쳤나봐요. 눈이 침침해요. 미안해. 마이너스 1보다 크지? 그죠? 네, 됐죠? 미안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축의 위치. 축이 뭐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죠? 마이너스 2a분의, 그럼 4분의 b가 얼마예요? b가 3이에요. 그죠? 얘가 1보다 작아야 돼. 그럼 뭐야? 여기서 m의 범위 어떻게 나와? 안 나오잖아. 근데 무조건 성립이잖아, 성립. 그럼 m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에서 자연스럽게 얘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 거야. 얘는 당연히 성립되는 거니까. 축은 무조건 1보다 작은 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볼 필요가 따로 없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요것 때문에 제가 이거 풀어준다고 한 거예요. 그럼 1번하고 2번의 공통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m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요. 40분의 9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최종 답이 되겠어요. 1번하고 2번에 겹쳐지는 범위. 됐어요? 이해되십니까? 별거 아니죠? 할만하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유형. 두 근 사이에 K가 있을 때 얘는 더럽게 쉬워요. 왜? 조건 3개 다 볼 필요 없이 하나만 보면 됩니다. 아래로 볼록인 거 확인하시고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그럼 F1이 음수다라는 것만 보여주시면 된다. 이 얘기야. 그럼 1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5A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라는 걸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5a 뿔 4가 0보다 작다. 뭐야? a에 대한 2차 부등식이죠? 그럼 a는 1보다 크고요. 4보다 작다. 이 2차 부등식 풀면 이렇게 나와. a 마일 a 마사 되니까. 오케이? 이놈으로 끝나는 거야. 이해됐니? 됐죠? 우영 이해됐어?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거는 좀 쉬운 거고. 두 근이 모두 k 프라임과 k 사이에 있을 때 짬뽕한 거. 이건 안 할래. 니네가 해봐. 알았지? 244번 풀어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필수 38하고 39 같은 경우는 조금 변형된 거거든. 조금 변형된 거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둘 다 풀어드릴 거예요. 38부터 봅시다. 둘 다 풀을지 하나만 풀지는 좀 고민 한번 해볼게요. 아니, 풀이를 왜 꼭 써있어? 큰 모자로. 자, 38번 문제를 보시면 2차 방정식 a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마이너스 4 이꼴 0의 한 근은 마일과 0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은 2와 3 사이에 있을 때 이게 뭘까? 좀 거지 같죠? 근데 일단 우리가 근해 분리를 건드리기 전에 얘부터 먼저 판단합시다. 얘가 0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2차란 말이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겠지만 a는 0이 아니다라는 것부터 먼저 보고 가셔야 돼요. 최고차원 계수가 0이 아니어야 돼. 2차라는 말이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놈을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죠. 얘 마이너스 1하고 0이고요. 그 다음에 2하고 3이잖아. 얘 2하고 3이야. 그럼 근이 여기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차함수 포물선이 이렇게 돼야 되겠네? 맞냐? 그래야지 마일에서 하나, 2, 3에서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맞냐? 그죠? 아! 쏘리! 최고차항계수 양수야. 확인하고 가시라 그랬죠. A가 양수일 때 라고 써야 되겠다. 쏘리. 양수일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0은 아니니까 양수인 게. 그죠? 그럼 우리가 요 조건으로 풀 건데 요 조건은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풀 수 있죠? 뭘로 할까요? 자, 그래프를 봤을 때 마일에서는 양수 나오고 0에서는 음수 나오고 2에서는 음수 나오고 3에서는 양수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음수 나오는 게 적어도 하나라도 있다면 판별식은 볼 필요 있다 없다?
볼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판별식 보지 마. 보지 마. 왜? 음수인 게 나오니까. 음수인 게 나오면 x축이랑 만날 수밖에 없어. 얘는 볼 필요 없는 거야.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 0에서 1에 마이너스 양수 나오고 0에서 음수 나오고 2에서 음수 나오고 3에서 양수 나오는 경계에서 함수값만 보시면 돼. 아시겠죠? 그럼 0에서 음수 나오고 2에서 음수 나오는 것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재수 더럽게 없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얘도 0에서 음수, 2에서 음수인데? 그지? 맞죠? 이해되세요? 그럼 이렇게 되면 두 근이 마이하고 0 사이에서 하나, 2하고 3 사이에서 하나 나온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음수인 거, 음수인 것도 보는 것처럼 똑같이 1에, 마이에서 양수, 3에서 양수 나오는 것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풀어야 될 건 이게 아니라 뭘 본다? 첫 번째? 아니, 번째도 아니야, 그냥. F 마이는 양수고요. F0은 음수고요. 그 다음에 F2는 음수고요. F3은 양수고요. 이 네 가지를 보시면 돼요. 그럼 요걸 풀어서 A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그 A의 범위랑 얘랑 겹쳐지는 걸 답으로 쓰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어요? 근데 뭐 할 것 같냐? 우영아 뭐 할 것 같냐 이제? 뭐 할 것 같아요? 끝낼 것 같아요? 얘가 음수일 때도 보셔야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그려줘야 돼. 0, 2, 마일, 3. 오케이? 그럼 마일에서 음수, 0에서 양수, 2에서 양수, 3에서 음수. 그 네 가지를 또 푸는 거야. 걔랑 얘랑 겹쳐지는 걸 또 보시고요. 그럼 1번 경우에서 나온 답과 2번 경우에서 나온 답 두 개를 합쳐서 답을 쓰시면 돼요. 오케이? 아, 여기서 답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럼 경우에 따라 다르니까. 만약에 둘 다 나왔다면 여기서 나온 거 여기서 나온 거 합쳐서 답 쓰시면 됩니다. 겹치는 게 아니라 합쳐서. 그럼 보시면 에? 왜 음수일 때 안 봤지? 왜 음수일 때 안 봤을까? 음수일 때 왜 안 보죠? 이상하네? 그냥 풀어야겠다. 풀어야겠다. 왜 양수일 때만 풀었지? 음수일 때는 해가 안 나온다는 건가? 모르는데. 풀을게요. F 마일은 음수라 그랬죠? F 마일은 뭐예요? 안 나오겠구나. 안 나올 수도 있어. 안 나올 수도 있어. F 마일은 뭐야? 그다음 마일 들어가면 되잖아. 그럼 A.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A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얘는 마사.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2A 3. A는 뭐예요? 2분의 3보다 작다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F0이 양수다. 00 들어가봐. 0, 0. 그럼 00 들어가면 0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0이네? 0 들어가면 어떻게 돼? 0이네? 마사? 마사인데 얘가 양수다. 뭐예요? 거짓이죠? 그죠? 그럼 어쨌든 우리가 4개를 다 풀어서 겹치는 걸 보는 건데 그 중에 아예 성립 안 되는 게 하나 있잖아. 그럼 얘네들 싹 다 겹치는 거 없는 거야. 아예 성립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따라서 얘 때문에 안 된다. 얘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건 안 본 거예요. 그럼 개념원리가 좀 잘못됐네. 원래 정확하게 풀 거면 범위 나눠서 봐야 되는데. 오케이? 조금 똑똑한 애들은 YJ편이 마사인 포물선이구나 라는 걸 보고 뭐 알 수도 있겠죠. 그죠? 알 수도 있겠지만 뭐 아무튼 예. 좀 그래요. 좀 그렇네요. 예. 아무튼 이때는 안 보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만 본 걸로 풀이가 끝나 있는 거예요. 알겠니? 그 다음에 필수 39번. 어허. 교환 편지 쓰니? 이 자식들 이거 수업 시간에 어려운 내용이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쉬웠나 봐. 쉬운가 봐. 쉽냐? 줄이야? 할만해? 아, 그래? 이거 할만해? 우영이 할만해? 좀 어려워?
있어? 아, 그래? 어려운 거 이따 개인 질문으로 다 하자고요. 저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그네블리 내용은, 그네블리 내용은 나중에 지금 이제 막 연습을 하고 지금 막 뭐 시험을 봐. 그러면 이제 지금은 풀 수 있어. 그 머릿속으로 딱 입력이 돼 있거든. 판별식, 경계의 함수값, 그 다음 축방의 위치 이 세 가지만 보면 되는구나. 그리고 사이에 있을 조건은 쉽게 할 수 있구나. 이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나중에 뭐 미분을 갑자기 하다가 뭐 3차 함수 하다가 뭐 그래블리 해가지고 막 나오는 그런 문제들을 풀 때는 어려울 거라. 분명히 얘기하지만 어려워. 그러니까 잘 배워뒀다가 나중에까지 기억이 좀 갔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까먹을 거예요. 까먹을 겁니다. 장담해요 제가. 까먹어요. 까먹지만 지금 좀 풀어두면 나중에 좀 기억이 나겠죠? 알겠죠? 교원이는 이거 쉽겠다. 두 번째 배우니까 그지? 잘하겠지. 잘해. 잘할 거야 저. 자, 그러면 자 마지막 문제. 자, 이 문제 보고 오늘 수업 마치고 이제 개인 문제 푸는 시간만 갖도록 할게요. 좀 쉰 다음에. 자, x제곱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1x 플러스 m 마이너스 2 이꼴 0의 한근인 1보다 크고요. 다른 한근은 마일보다 작을 때라고 돼 있어요. 그럼 봐봐. 한근은 1보다 크대요. 얘가 1이고 얘가 마일인데 뭐야? 한근이 1보다 크대 그럼 여기 알파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다른 거 마일보다 작대. 베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뭐야? 마일에서 음수, 1에서 음수만 나오는 것만 보면 되잖아. 축방이 어디 있고 자시고 볼 필요 없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럼 끝났네. 얘네 F1이 음수다. F-마일이 음수다. 이 두 가지만 풀면 되는 거야. 너무 쉬운데? 그지? 뭐 건드린 김에 풀자. F1은 뭐예요? 1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1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m 마이너스 2 음수. 그럼 m제곱 플러스 m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그럼 m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니? 마 2하고 1 사이죠? 마 2보다는 크고요. 1보다는 작습니다. 인수분해 얼른 해보시면 돼요. 그럼 f 마일은 뭐예요? 마일 들어갈 거야. 그럼 1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1 그 다음 플러스 m마 2 얘가 0보다 작다. 이거 푸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m제곱 그 다음에 얼마야? 플러스 m 상수항이 얼마니? 0이네. 아 이렇게 되죠? m의 범위 어떻게 됩니까? 0하고 마일이잖아요. 근데 얘는 위로 볼록이니까 양쪽 찢어지는 범위죠? m은 마 1보다 작거나 또는 m은 0보다 크다가 나오죠? 됐죠? 그럼 1번하고 2번에 겹쳐지는 부분을 답으로 쓰시는 거니까 수직선 얼른 빨리 그리시고요. 마 2, 그 다음 1, 사이 범위, 그 다음에 2층은 뭐야? 마 1보다 작거나 또는 0보다 크다. 이렇게. 그죠? 그럼 답이 뭐예요? 마 2하고 마 1 사이거나 또는 0하고 1 사이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어? 나 뭐 틀린 거야? 뭐 틀렸지? 야야야야야야. 아우, 야야야야야. 아우, 야야, 미쳤나봐. 얘 틀렸어요. 얘 아니에요. 아, 이 두 번째 거 잘못 풀었군요. m제곱 마이너스 m이 0보다 크다. 얘를 풀어야 되는군요. 그럼 0하고 1이네요. 0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야. m은 0보다 작거나 또는 m은 1보다 크다. 그럼 얘하고 겹쳐지는 거 보는 거니까 얘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어이씨. 약 먹었나 봐. 약을 안 먹었나 봐, 내가. 나 왜 이래? 간단한 2차 부등식 이걸 암산을 실수하냐? 어이씨. 쪽팔리게 정하네. 어? 아, 녹화 중인데 이게 다 들어가지. 자, 0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1층 다 있는 게 어디예요? 마이하고 0 사이죠? 1층 다 있는 게. 그래서 m은 마 2보다 크고 0보단 작다를 답으로 쓰시면 됩니다. 됐어요? 네, 됐습니까? 예.